이 이야기는 대전 식장산에서 야경을 보려다 겪은 섬뜩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야경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전에서 머무는 동안 친구에게 식장산 야경이 정말 멋지다는 추천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식장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한적했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깊고 짙은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틈새로 달빛이 간신히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번잡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방향을 안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더 좁고 가파른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길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저 검은 벽처럼 숲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운전대 위에서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더 운전했을까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곳은 정상도 전망대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오래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오래된 얼룩으로 가득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주변에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인기척이 전혀 없는 폐허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곳으로 안내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람 속에서 사람의 한숨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에는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땅바닥에서 부서진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근처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두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깨진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내부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릿하게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마른 낙엽을 밟는 바람에 바스락 소리가 났고 그 순간 창문 안쪽의 형체가 멈추더니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체의 윤곽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것이 창문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덮쳐왔습니다. 차에 타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제 뒤에서 무언가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무언가가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서 있었는데 귓가에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끈적한 울림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갑자기 저 멀리에서 자동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차량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차로 달려가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켜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건물을 지나치는 순간 제 시야의 가장자리의 창문에 서 있는 형체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이상하게 그 형체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그것이 바로 뒤에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내 룸미러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뒤에 무언가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식장산에서 겪은 일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았던 그 형체와 들었던 소리는 실제였을까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가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창문에 서 있던 그것의 실루엣과 그 한숨 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바람에 저는 조명을 끈 채로 잠들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하던 중 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집 외부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치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틱, 톡, 틱, 톡.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책상 위에 두었던 제 핸드폰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배터리는 충분히 남아있었고 어떤 이상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단지 제가 과민 반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다시 방 안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침대 옆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하며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로 꿈쩍도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몇 초 아니 몇 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방 밖에서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여 방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방 밖에도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저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그 존재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은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진동이 침대 위를 울리며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동시에 그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발신 번호 없이 단순히 알 수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라니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그보다 더 불길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식장산에서 만났던 그 형체가 저를 따라온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대는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낮고 깊고 마치 고통 속에서 끌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숨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상한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그 울음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비인간적인 끈적한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핸드폰 화면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는 것도 전화를 끊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식장산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장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건드린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꺼내 던지려는 찰나 방 안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깜빡일 때마다 제 앞에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형체로 보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켜질 때마다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얼굴은 희미하게 흐릿했고 눈 부분은 완전히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침대 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확실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존재의 기척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방 안에 가득 차더니 그 존재가 제 머리맡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침대 매트리스가 움푹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존재가 제 옆에 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렸고 차가운 손 같은 것이 이불 위로 스치며 천천히 제 몸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귀 옆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와.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명도 다시 켜졌고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 옆을 확인했지만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식장산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기록에는 통화 중으로 표시된 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도저히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전날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듣던 지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 건물 혹시 식장산에 있는 폐가 아니야? 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 이상한 소문이 있어.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중 일부는 내가 겪은 것처럼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폐가에서 뭔가를 보았다고도 했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몇 년 전 그곳 초입에서 성인 남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대. 모두가 자살로 추정되었는데 자세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어. 그리고 근처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거나 불길한 형체를 봤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 친구의 말을 듣는 내내 전날 밤 그 형체와 울음소리가 떠올라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남아있는 영혼들이 저를 따라온 것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든 그 경험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식장산에서 돌아온 이후 제 일상은 여전히 어딘가 꼬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층수를 누르고 문이 닫힐 때 문틈 사이로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그림자 같았지만 그것이 분명 제가 식장산에서 본 것과 동일한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발신 번호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전날과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숨소리와 끈적한 울음소리, 그리고 다시 귓가에서 울리는 목소리. 다시 와.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을 떠나 친척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형체에 대한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단순히 제가 있는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어디로든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 다시 식장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차를 몰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그곳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로 건물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그 형체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제 쪽을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존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밤중에 눈을 감으면 그 형체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기며 제발 식장산에 가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야경을 즐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 역시 숨조차 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웠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